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몽규 회장의 대한축구협회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한국 축구의 주범입니다. 정몽규 회장의 비이성적인 고집 때문에 국가대표팀은 클린스만, 황선홍, 홍명보 감독 시절부터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에는 한국 축구가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정몽규 회장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최태원 회장의 핸드볼, 정의선 회장의 양궁, 한화그룹의 사격, SK컴마의 펜싱과 계속해서 비교되고 있기 때문이죠. 정몽규 회장은 푼돈만 지원하면서 대한축구협회를 자기 왕국으로 만들어 한국 축구를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이는 다른 그룹과 회장들이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파리에서의 메달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기업과 회장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화제가 되면서 정몽규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음에도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양궁, 사격, 펜싱 등 올림픽에서 계속 메달을 따내고 있는 종목들을 지원하는 스폰서들의 엄청난 지원금과 지원 시스템에 비하면 정몽규 회장은 거의 도둑놈 수준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2002년 월드컵 유치에 큰 공을 세운 정몽준 회장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장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정몽준 회장의 공로로 대한축구협회장이 된 정몽규 회장은 2018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40억 원을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몽규 회장이 낸 돈은 3천만 원 정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낸 기부금이었지 정몽규 회장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2022년까지 오너로 있던 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5억 원, 2017년 10억 원, 2018년 20억 원, 2019년 20억 원 등 총 55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정몽규 회장은 K리그 타이틀 스폰서와 공식 후원사 모금을 구실로 회장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축구에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과 축구 토토 수익은 매년 300억 원, 2022년부터는 5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11년간 대한축구협회에 쏟아 부은 국가 예산만 정부 보조금 1,890억 원, 축구 토토 수익 2,580억 원 등 총 3,8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1년간 매년 약 300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표팀이 올림픽에서 목표했던 금메달 5개를 넘어 신기록을 세우자 스폰서, 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핸드볼협 회장을 맡은 최태원 회장은 핸드볼, 펜싱 등 비인기 종목을 꾸준히 후원해 왔습니다. 핸드볼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포함해 총 7개의 메달을 딴 종목이지만 올림픽 기간에만 잠깐 주목받을 뿐 훈련 환경이 열악해 핸드볼이 많은 볼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2008년 대한핸드볼협 회장을 맡은 뒤 434억 원을 들여 전용 핸드볼 경기장을 짓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부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매년 대한핸드볼협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국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창시절 핸드볼 선수 출신이기도 한 최태원 회장은 남자팀 SK호크스와 여자팀 SK슈가글라이더스를 창단해 선수 지원과 육성에도 힘썼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은 2003년 대한수영연맹 회장사를 맡은 이래 20년 넘게 300억 원 이상을 후원해 왔습니다. 28일 10연패 위기를 모면한 양궁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1985년 대한양궁협 회장을 맡아 13년간 회장직을 지냈습니다. 2005년부터는 아들 정의선 회장이 다시 회장직을 맡아 대를 이어 후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대한양궁협회 창립 이후 지금까지 500억 원 이상을 꾸준히 투자해 왔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지원 원칙은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양궁계에서는 파벌 싸움이나 비합리적인 관행, 선수 선발 불공정 등의 문제가 단 한 번도 불거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실제 경기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선수들이 적응할 수 있게 했으며 스포츠 심리 전문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의학 전문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도 메달권 선수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최대 규모 양궁대회로 알려진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를 창설했고 생활체육대회와 팬대상대회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궁에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있다면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딴 사격에는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2023년 대한사격연맹 회장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사격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격 마니아로 알려진 김승현 회장과 한화그룹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사격을 지원해 왔습니다. 2001년 한화갤러리아 사격단을 창단했고 2002년 6월 대한사격연맹 회장사를 맡아 작년 말까지 유지했습니다. 사격 발전 기금으로 200억 원 이상을 쾌척했습니다. 2008년부터는 국내 4대 대회 중 하나인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를 매년 열었습니다. 대회 첫날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금은메달을 딴 오혜진, 김혜지와 남녀 단체전 은메달을 딴 박하준, 금지원도 모두 이 대회를 통해 사격계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한화그룹의 꾸준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한사격연맹도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올림픽 전 선수들은 대회가 열리는 프랑스 샤토르 사격센터 현장을 방문해 VR 장비로 경기장 곳곳을 촬영했습니다. 입구에서 사격장을 잇는 동선부터 화장실 위치, 채광 각도까지 모든 것을 VR로 세세하게 재현해 국내에서 미리 경기장을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천 사격장은 올림픽 결선이 열리는 사격장과 현수막부터 바닥 색깔까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진천 사격장의 조명도 샤토르 사격장과 동일하게 조정해 올림픽 경기장과 똑같은 환경을 연출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한화그룹은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한 나라에서 국가대표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종이 관역이 아닌 전자 관역으로 훈련해야 기록이 나온다는 점까지 고려해 꼼꼼하게 지원했습니다. 오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펜싱은 SK텔레콤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었습니다. 28일 오상욱 선수는 올림픽 남자 사브르 개인전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1일에는 구본길, 김정환, 오상욱으로 구성된 한국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2012 런던,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에 이어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한국 펜싱이 하나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건 2012 런던 이후 12년 만입니다. 한국 펜싱 대표팀이 파리 올림픽에서 빛을 발하자 2003년부터 펜싱을 지원해온 SK텔레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03년부터 대한펜싱협회 회장사를 맡아 20년간 한국 펜싱을 후원해 왔습니다. SK텔레콤 조정남 부회장부터 SK텔레콤 손길승 명예회장, SK에너지 신원철 부회장, 현 SK네트워크스 최신원 회장까지 한국 펜싱과 동고동락해왔죠. 대한펜싱협회를 통한 지원금만 30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또 2004년부터 올해까지 19년 연속 국제펜싱연맹 그랑프리 대회인 SK텔레콤 국제펜싱 선수권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해 한국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통해 기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국제대회 참가 지원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국제펜싱연맹 월드컵과 그랑프리 등 다양한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인원과 기간을 늘렸습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계속 겨뤄봐야 그보다 좋은 훈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에는 7명의 파트너 훈련 선수단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따로 파견했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지원할 체력 분석 전문가를 보강하고 선수 컨디션 관리를 위해 의무 트레이너 2명을 파견해 하루 24시간 관리했습니다. 정몽규, 박항서, 홍명보가 하루빨리 물러나고 대한축구협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최태원, 정의선, 김승현 회장이 지원한다면 한국 축구는 정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한국 축구가 고생하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결국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몽규 회장의 퇴진과 함께 대한축구협회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종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과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스포츠 종목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몽규 회장은 개인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축구협회를 사유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축구협회를 운영하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고
축구계 전체가 반성하며 새 출발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 축구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